자, 이번엔 더 증시 라이브 또 투자 전략 준비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변함없이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오늘 최현동 매니저가 개인 사정으로 하루 스킵이 돼서 시간 조절이 막 뒤죽박죽이 됐는데, 자, 오늘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많은 거 준비해 오셨죠? 오늘 어저께 그 통신주를 얘기하셔서 통신 네, 맞아. 그쪽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쪽 얘기가 그렇게 길게 할 얘기는 아닌데 네. 사실 그렇죠. 이게 표준이라는 통신이라는 게 우리만 막 뭘 정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하게 보면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각자의 그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통신주는 어느새 보면 약간 배당주, 방어주 뭐 이런 성격의 개념으로 계속 철밥통? 그렇죠.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AI 시장이 열리면서는 약간 좀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또 공교롭게도 어제 그 얘기를 하셔서 그런가? 네. 여러 가지 또 뉴스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약간 성견지명이 좀 있죠. 통신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자, 통신은 일상에 지금 워낙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통신, 거기에 스마트폰, 손에서 떨어지면 불안하고 막 이런 것처럼.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필수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있다는 사실조차도 조금 까먹는 상황. 무뎌지는? 네, 그렇죠. 아니, 그래서 만약에 해외 나갔을 때 통신이 좀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가면 그게 이제 너무 이상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르게 통신이 이어지는 게 우리에게 디폴트 값인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나 이런 쪽에 가게 되면 그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데이터 통신 같은 경우 그렇죠. 일반적인 통신도 좀 그렇긴 하고 하여튼 거기도 좀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해외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로밍 해보면은 그런 좀 차이점을 느끼긴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는 이 속도전으로 IT 강국이라는 게 달래 나왔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통신 인프라를 충분히 깔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었죠. 그러게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주창하는 AI 3대 강국이라면 결국에는 우리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인프라 자원들이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고 바로 다음 버전으로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잖아요. 갑자기 여기서 농사 짓다가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기반 설비부터 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거의 불가학적인 일인데 자, 일단 현재 기반의 통신 상황에서 불편함은 없는데 AI로 이제 버전업을 했을 때 트래픽 문제, 특히 또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으로 갔을 때 결국 자율주행도 모바일이란다. 모빌리티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데이터 통신을 통해 가지고 계속 VTX 같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갑자기 끊겨버려. 터널 속에 들어갔는데 잠깐 끊기면 이제 먹통돼서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중국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그 도조 AI 도조 시스템을 학습시켜서 테슬라가? 네, 테슬라는 이제 스스로 이제 차량에서 이 비전 센서로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 중국도 꽤 이제 그 흐름이 높아졌는데 수준이 높아졌는데 거기에는 자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센서를 달아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해결 능력도 있지만 그다음에 그 구글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은 그 부품 가격으로 인한 흐름도 있지만 그 중국의 ITS 교통 통제 시스템과 접합돼서 분명히 퍼포먼스를 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VTX 측면에서도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도 본질적으로 앞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AI라고 하는 이 산업 자체가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자꾸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칩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학습 단계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추론으로 가서 좀 더 본격적인 서비스로 한 단계 더 나아갔을 때는 말씀해 주셨던 소위 이제 엣지 클라우드단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클라우드와 AI 데이터 센터와의 결합. 그 다음에 더 밑단으로 내려갔을 때는 온디바이스 쪽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결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궁극적으로 갔을 때는 온디바이스에서 모든 걸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너무나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아직까지 학습의 단계에서는 AI 데이터 센터를 누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 되겠지만 좀 더 나아가면 이 기존에 있던 IDC 클라우드와의 연결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네. 그러면 대그룹들은 자체 클라우드를 일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AWS나 뭐 구글 클라우드나 애저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각자의 또 데이터 센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쪽과의 인프라 시너지도 필요한데 그걸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금 KT가 12개, SKT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에 네. IDC를 그다음에 이제 LG유플러스도 IDC를 꽤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서비스가 이제 추론을 넘어서 일상 서비스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기존의 IDC와의 협업도 꽤 나타날 수 있고 역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존의 IDC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GPGPU를 많이 투입하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통신 회사들 뭐 KT, SK텔레콤, 그다음에 LG유플러스 통신 3사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쭉 봤는데 우리 통신 회사들은 국가 기관망 산업 이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 한도가 49%로 딱 묶여 있잖아요, 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40% 이상 사고 싶어도 못 사는. KT가 지금 딱 외국인들이 49%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SK텔레콤은 뭐 40%, LG유플러스가 37% 여유는 있지만 그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투자 요소가 상법 개정으로만은 단순히 아닌가? 될까? KT? KT 더 사고 싶으면 못 사는데 지금. 근데 지금 이들 종목은 이미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도 네. 시장 대비 거의 뭐 2배 가까운, 그러니까 코스피의 전체 배당 수익률 대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운 배당 여력을 이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상법 개정이나 배당 이슈만으로 추가적으로 가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들 종목이 어쨌든 뭐 현금 창출 능력도 좋고 뭐 성장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돈을 버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데 이들의 업그레이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AI로의 흐름을 통한 성장 기업으로 변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B2B나 B2G 쪽에서 성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B2C로 어느 정도 꾸준한 돈을 벌고 있고 꾸준하게 배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들 종목의 가장 큰 메리트라면 그다음에 이들끼리 서로 제집답 잡아먹기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이라고 하는 그 고객을 대상으로 서로 누가 조금 더 가져가느냐 정도를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직 하지 못했던 5G의 28GHz 추가적인 주파수 분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소위 이제 엣지 클라우드로 내려가는 쪽에서의 서비스 능력 향상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AI와 접목해서 전체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올리는데 하나 이제 디지털 인프라로 작용을 한다면 그러면 이들이 B2B나 B2G 쪽에서 좀 더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순하게 따박따박 돈을 주는 약간 그런 저축 성격의 종목이 아닌 일정 부분의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종목으로도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과거에 이제 뭐 그 주식장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으로 이제 넘어올 때 그 시총 2위 종목이 SK텔레콤이었다는 거 다 아실 거고 그때 주가가 얼마였다는 것도 다 아실 거고 그렇죠. 그때 뭐 KT 한국이동통신 그렇죠. 근데 그때도 이제 SK텔레콤이었지만 SK텔레콤의 그때 주가가 뭐 지금보다 뭐 10배는 넘었다는 사실도 다 기억하실 거고 맞아. 그다음에 이제 그때 지금 뭐 없어진 뭐 한솔텔레콤을 포함해서 다양한 종목군들 그때 뭐 통신 장비들 지금 또 없어진 뭐 하나로 통신 지금 다른 종목으로 바뀐 하나로 통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때 움직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같은 영화는 다시 오지 않겠지만 AI 세대를 맞이해서 이 통신망의 새로운 변화, 그다음에 더 멀리 보면 6G로의 어떤 움직임, 뭐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통신주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새로운 보고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은 이제 굉장히 고리타분한 산업으로 그렇다고 뭐 크게 데미지 받지도 않고 따박 말씀하신 수익성 그리고 또 배당 뭐 주가야 뭐 변동은 좀 있겠지만 그런 안정적이었지만 성장성 포인트가 과연 있을까라는 의구심에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다라는 개념이죠. 뭐 통신회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수익성 그러니까 밥그릇 뺏어오기 때문에 한때 보조금 논쟁이 있었고 뭐 알뜰폰이고 뭐 많지만 요즘 이제 또 결합 상품 IPTV하고 그다음에 통신을 묶은 거, 인터넷 묶는 거 거기에 이제 가족끼리 묶기 시작하더니 뭐 다 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장기 계약하고 많잖아요. 실제 제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전화 오더라고요.
굉장히 자동이체 시키지만 요금 많이 나가요.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근데 모르겠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서비스로 그 소비자들 B2C에서 요금을 받아내는 것만으로 수익성을 올리기엔 분명히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이들이 뭘 안 하고 있었냐면 3GHz 그 5G 밴드에는 투자를 했지만 28GHz는 아무도 하지 않아서 그렇죠. 실제로 5G는 절름발이 5G일 수밖에 없고 원래 5G 속도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 다 거짓말 아닙니까? 네. 그 정도 속도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만 나올 수 있는 최고 속도인데 그 투자 하나도 안 해놓고 5G 서비스들을 지금 비싼 돈으로 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추가적인 주파수 경매 같은 것들을 통해서 향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율주행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AI 서비스를 좀 고도화시키고 거기에 뭐 로봇을 연결하고 스마트 그리드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을 연결하려면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나마 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네이버 1784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네이버 1784의 KT가 로컬 5G망을 열어서 거긴 속도가 엄청나게 높단 말이죠. 거기 이제 로봇 수백 대를 동시에 돌리는. 근데 그 로봇 안에는 브레인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서 소위 이제 통신으로 로봇 수백 개를 동시에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미 실험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협력 모델 자체가 공장으로 팔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공장에 팔려서 그 공장 안에는 전체의 국가에다가 5G망을 까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 수 있으니까 네. 로컬 5G망을 깔고 속도를 최대한으로 올려서 로봇 수백 대를 동시에 돌려버리는 서비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안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뭐 네이버 랩스에서 이미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버린 AI 쪽에서는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버린 AI라고 하는 게 소위 이제 챗GPT를 이기는 LMM 모델 그런 게 되면 좋겠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 뭐 방산이라든지 제조시설 이런 것들에 적용하는 AI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통신사들의 인프라 서비스가 결합될 가능성은 높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 결국에는 그 통신 인프라가 위로 올라가는 약간 저궤도 위성, 네. 위성이죠, 위성 네네. 통신. 그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이 궤도도 굉장히 단계적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저궤도는 이제 계속 돌고 빙빙 도는 거고 올라가면 또 고정되어 있는 위성이 있고 거기까지 이제 접목하려고 산업이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 성과물이 좀 가시적이지도 않고 막 여러 가지 난항들이 좀 있잖아요. 그 이미 이제 그 시장은 스페이스X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 원웹, 부분, 스페이스X. 원앱하고 이제 스페이스X 좀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테슬라 쪽이 앞서가고 있는데 아직 6G 같은 경우에는 그 표준도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파수 때 네.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표준 그 6G 통신 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도 최근에 뭐 통신사들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계속 들이밀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IE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말 한국 중심으로 통일될 수 있다면 이건 뭐 엄청난 뭐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아무도 이제 생각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실적도 안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2024년 C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통신 장비 쪽에 엄청나게 진심으로 다가가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성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6G 같은 경우에서도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 쪽이 만약에 드라이브를 걸고 맞아요. 관련된 어떤 부품 쪽에 좀 더 힘을 주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것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의외로 이 통신 관련된 글로벌 특허권이 상당히 많아요. 특허권도 많고 장비도 만들었는데 맞아요.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팔거나 계약을 맺지는 못했죠. 잘못하다가 이제 화웨이 꼴 날까봐 조금 망설이는 것도 사실 있죠. 네. 국가보안 문제 때문에 덜컥 걸리는 건 아닌데 사실 하여튼 이 모든 제조업이 지금 중국하고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그냥 조용히 뭔가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니 에릭슨이 그 빈자리를 치고 뭐 전 세계에서 다 여기저기 막 침투하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화웨이하고 JT를 벗겨내는 건 유럽이나 미국이나 모두 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런칭을 해서 뭐 글로벌 통신사들과 이런 어떤 계약 관계를 좀 만약에 넓혀 나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뭐 삼성전자에게도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넓힐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네. 뭐 얘기가 또 너무 나가기도 했는데 맞아요. 어쨌든 통신 시장에선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의외로
의외로 이쪽 사업부의 진심이라는 것도 뭐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대한 통신사들, 메이저 3사들도 다시 한번 생각은 해두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관련 기업들, 개별 기업들은 어떤 동향이 좀 있는지 그걸로 하고 정리할까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이 대형 텔코사들의 움직임 속에서 흐름이 좀 다르죠. SK텔레콤은 혼자 뭘 하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연결하고 여기서 뭐 칩 개발도 해서 뭐 혼자 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다면 KT는 현대차와도 협업하고 네이버와도 협업하고 그렇죠. 약간의 협업 모델로 가고 있고 양쪽 다 오늘 뭐 오픈소스를 개발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오픈소스에 조금 더 진심인 건 KT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는 다른 대그룹들과 좀 협업 모델들을 많이 열어두고 있다는 점 정도의 차이 때문에 대형 텔코에서는 저는 KT가 여전히 좀 주목받을 만한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케이. 네, 그다음에 부품사 쪽에서는 어쨌든 삼성전자와 엮여갈 수 있거나 통신 장비 회사들 네, 뭐 이런 데.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글로벌 레코드가 좀 있는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저는 뭐 그렇게 본다면 RFHIC 같은 기업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통신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는 일부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방산 쪽이랑도 또 맞아요. 연결이 돼 있어서 지라갈륨. 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솔리드를 포함한 KMW 같은 기존의 이제 5G망을 넓게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중개국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업체들도 수출 레코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7월 초반에 미국의 추가적인 주파수 경매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뭐 KMW가 또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는 대장주는 삼성전자와 엮여갈 수 있는 RFAHC를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지만 네. 그 외에도 이제 미국 주파수 경매와 관련된 부분 이게 만약에 하반기 뭐 4분기쯤에 국내도 추가적으로 28GHz에 대한 뭐 주파수 경매까지 나타난다면 그러면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도 시청하시는 분들도 고민을 이렇게 상식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잖아요.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되고 어떤 기업들이 어떤 연관성을 지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창의성을 좀 가져야지 이게 뭐 맨날 올라가는 거 쫓아가가지고 뭐 뒷북치고 장구치고 뭐 이렇게 해봐야 사실 뭐 큰 의미 없으니까 미리 길목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통신 거기에 이제 다음 주 기회가 된다면은 위성으로 위성으로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싶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얘기 잘 들었고요. 더 증시 라이브 대본 없이 간다. 오후장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가 일주일 또 고생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